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그레디언트인데요. 제가 이제 종목 업데이트 할 때마다 얘기하는데 테마주 관점이고, 테마가 세 개다. 전고체, 야놀자, 나스닥 상장, 바이오. 근데 이제 이 두 개는 지금은 먹히지가 않고 있고, 상장이 또 연기됐죠. 그래서 전고체가 먹히고 있는 상황인데, 테슬라가 좀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관계가 그레디언트랑 없을 것 같지만은 분명히 있고요. 그 테슬라의 주가는 이 로보택시 그 발표한 날에 떨어진 게 아니라 10월 1일에 이제 그 상반기에 전고점 부근으로 가니까 그때 이미 고점을 찍고 하락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로보택시 데이 날에 더 이제 폭락을 했죠. 8% 이상 하락을 했고, 평가가 그거죠. 신제품 신기술 시연 행사에 그쳤다. 그 사실 투자자라면 이제 투자 관점에서 숫자를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보택시와 옵티머스 로봇에 대한 시장 분석, 기술 경쟁력 및 우위, 테슬라 택시와 로봇의 사업성 출시 일정. 그래서 각종 데이터 같은 거를 기대했지만 그냥 시연 행사만 한 거죠. 쇼처럼. 그래서 양산 계획도 없고, 과거에도 사실 저도 기억이 나는데 테슬라 데이 이후에 급락한 경우가 많았고, 이번에는 근데 좀 하락폭이 좀 컸고요. 근데 이제 10월 23일에 얼마 안 남았는데 다음 주죠. 3분기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데, 3분기 판매 대수는 중국에서 판매 호조로 YY 6% 증가를 기록을 했고, 또 양극재 등 배터리 가격 하락으로 원가 감소 요인이 지속 발생 중이다. 그 나쁘지 않은 거죠. 그 판매량은 증가했는데 원가는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중국 등에서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진행 중으로 4분기 판매 대수도 양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실적은 이제 컨센에 부합할 것으로 이렇게 시장에서 보고 있고, 전기차가 성장했다가 이제 정차의 구간인데, 이거를 사실 캐즘이라고 해야 될지 좀 애매하죠. 여태까진 캐즘이라고 봤지만은 이게 과연 캐즘인가? 이제 독일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러면 좀 좋아질 것 같긴 한데, 그 레고시 OEM들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와 도요타가 대표적이죠. HB 판매 확대로 대응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많이 팔리고 있죠. 저 같아도 이거 살 것 같고, 일본은 지금 하이브리드 비중이 50% 정도 된다고 하고, 미국도 잘 팔리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순수 그 전기차 업체들은 신차 또는 가격 인하로 대응 중이다. 근데 테슬라는 올해 의미 있는 신차 판매 증가가 없다. 사이버 트럭이 잘 팔렸지만 매시브 모델이 아니다. 그 대량 생산하기 좀 어려운 거죠. 딱 봐도 저 생산하기 어렵겠다 이렇게 느껴지죠. 그래서 가격이나 또는 무이자 할부, 인센티브 증가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올해 중에는 기대감에 오르고 현실에 하락하는 상황이 반복 예상된다. 그래서 실적이 이제 기대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테슬라에서 내년에 근데 이제 1분기에 유럽과 중국에 이제 FSD를 출시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당면 과제는 그거죠. 최근에 사실 FSD가 최근도 아니고 몇 달 전부터 이미 난리가 났었죠. 너무 이제 좋아졌다. 정말
뭐 완벽에 가깝다라는 이제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겠죠, 당연히. 이 기술 진보가 추가로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언스퍼바이즈드 FSD에 대한 기술 공개가 주가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사이버캡이 양산되는 거는 지금 뭐 알 수가 없는 거고 먼 미래죠. 테슬라는 항상 이제 어, 기술 진보는 분명히 했지만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테마주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테마주도 아니고 근데 물론 최근에는 이제 뉴스로 상승 기대감으로 상승한 건 맞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한국 주식 같지만 기술력은 있는데 또 문제가 이제 그 항상 지연이 되는 거죠. 그럼 사이버 캡이 언제 양산될 거냐? 굉장히 좀 지연될 가능성이 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정부의 규제죠, 규제. 그걸 어떻게 풀 것인가.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레벨 4 근접에 언스퍼바이즈드 FSD 기술 준비가 더 중요하다. 주가에는. 그래서 한마디로 당장 실적이 좋아질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판매가 되면은 이거는 어떤 비용이 드는 게 비용이 이미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익률이 팍 올라가겠지만 이게 아니면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테슬라 그레디언트를 하는데 테슬라가 무슨 관계냐? 뭐 전에도 몇 달 전에도 이제 그레디언트 관련해서 자회사가 이제 그 지분 투자한 기업이 그걸 하고 있죠. 전고체. 근데 기사가 나와도 별 반응이 없었고 뭐 다른 이제 전고체 기업이 뭐 주가가 올라도 또는 뭐 전고체 관련 기사가 나도 반응이 없었단 말이에요. 몇 달 전에는. 그럼 왜 그랬냐? 전기차 섹터가 그냥 초토화가 됐었죠. 계속 어닝 쇼크 나오고 그리고 테슬라가 뭐 4월부터 한 6월까지 주가가 굉장히 부진했던 구간이 있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국내 배터리 밸류체인 뭐 배터리나 셀 업체나 뭐 에코프로비움 같은 양극재 업체나 주가가 부진하니까 전고체도 이 섹터의 센티의 영향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테슬라 주가가 뭐 상승은 못해도 추가 상승은 못해도 어느 정도는 뭐라 그럴까 기대감도 있고 주가도 어느 정도는 유지돼야지 전고체도 반응을 한다. 그래서 테슬라가 이미 10월 1일 고점 찍고 하락 추세에 들어갔고 10월 10일 이후에 이제 테슬라 그 로보택시 데이 이후에는 LG 엔솔, 에코프로비엠, LNF 등 이제 국내 그 배터리 그 전기차 섹터가 하락을 한 거죠. 그래서 전고체 테마도 전기차 섹터 센티에 연동이 된다고요. 테슬라 주가가 중요하다. 그럼 그레디언트의 주가를 좀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금요일에 이게 이제 금요일이거든요. 요 윌로 찍고 빨간 거 내려온 게 시가에 장 전에 이미 이제 막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가가 뭐 고가를 찍고 최저가 거의 최저가에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가가 12,880원인데 근데 이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그 원증과 한농화성이 많이 올라갔는데 상대적으로 언더퍼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튀어줬던 거죠. 언더퍼폼 지속 시 한 번씩 주가 튀는 구간이 있다. 이때 팔고 나오면 되는 거죠. 그리고 월요일에 또 장 초반에 막 급등하다가 이제 고가 찍고 12,300원 찍고 이제 저가권에서 마감을 했고 그래서 아 이건가 보네요. 금요일이 이거고 월요일이 이거 같아요.
금요일이 이제 장대 음봉을 기록을 했죠. 그래서 언더퍼폼 지속 시 한 번씩 주가 튀는 구간이 있고, 지금은 그걸 왜 파냐? 제일 큰 거는 사실 야놀자 상장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실적은 뭐 아예 기대 안 하고. 그래서 본격 상승은 사실 이제 내년이 기대가 되고, 바이오 임상 일상 진행 중인 게 있고, 야놀자 상장도 있고요. 그러니까 올해 주가는 부진했는데 최근 1개월을 보면 원준이 엄청나게 올랐죠. 49%, 한농화상은 8%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레디언트는 더 부진했고, 그래서 이제 한 번씩 튀는 거고, 테슬라는 이제 3% 하락을 했고, 에코프로비엠은 그래 좀 좋았고, 근데 최근 6개월을 보면 테슬라가 이제 40%나 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레디언트는 26% 하락을 했고, 그래서 가끔씩 갭을 메워준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테슬라가 만약에 뭐 열기가 너무 식고 주가가 부진하면 전고체도 이제 한동안 잠잠할 것 같고요. 뭐 이거는 이제 저번에 했던 건데, 전고체 테마는 그래도 수년간 지속될 거기 때문에 저감에서 고점 매도, 또 주가가 계속 떨어지면은 추매해서 단가 낮추기 한 다음에 비중 조절을 해라. 이게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스메카 코리아나 이런 류의 주식을 매매할 때 그게 중요하죠. 단가를 계속 낮추고 비중을 유지하는 거. 비중을 늘리면은 이제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테마 이제 자회사 테라펙스가 표적 항암제 임상 일상을 하고 있는데 언젠가 반응할 수도 있고, 실적 부진은 지속되고 있고 뭐 기대도 안 하고 철저히 테마주 관점이고요. 대표이사 16억 매수, 시총이 이제 오늘 종가 기준으로 1649억. 그래서 대표이사의 지분율까지 빼면 한 30%가 넘는데 실제로는 시총이 한 1100억쯤 되는 거니까 세력이 이제 들어갔다 나가기 참 뭐 주가 끌어올리기 좋죠. 집중 매수가가 11,700원에서 12,400원인데 오늘 종가가 11,350원이니까 뭐 다시 이제 매력적인 구간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팔사팔 하는, 샀다 팔았다 하는 주식이죠. 올해는. 예. 야놀자 상장이 확정되면은 이제 뭐 그땐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 뭐 올해는 이제 가능성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뭐 저가 매수했다가 고점 매도하고 비중 조절 잘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